안녕하세요. 많은 분이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체의 면역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 족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한방내과 홍성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을 위해 가장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으로 족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족욕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완화시켜주는 가성비 좋은 암 예방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일생 평균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걷는다고 하죠. 온몸을 지탱하며 평생을 혹사당하는 발은 가장 빨리 피로를 느끼는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족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족욕이 좋다고들 하는데 효능은 어떨까요? 족욕의 핵심적인 효능은 스트레스 완화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날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아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2010년 대한재활의학 학회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은 맥박이나 혈압, 소화 기능과도 관련이 있고 위기 상황일 때 특히 긴장 상태를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위기 대처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지속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피곤할 때 족욕을 하면 어떨까요? 네, 족욕은 피로를 푸는 데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상태, 즉 균형이 잡힌 건강한 상태로 두한조격을 말합니다. 족욕으로 발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팽창되고 혈액량이 증가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뇌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은 날들이 있는데 이때는 일도 잘 안 풀리고 기분도 꿀꿀해지죠. 그럴 때는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2013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언스 앤 리서치에 등재된 논문에는 족욕이 불면증, 불안, 피로를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완화시켜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족욕을 하면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면 퉁퉁 붓던 차가운 발이 편안해지면서 리프레시되고 생기가 도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족욕을 포함한 온열 침수를 했을 때 면역계에 작용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보채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족욕이나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할까요? 저희 실제로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심혈관계 질환자는 탕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전합니다. 뜨거운 전신욕에 대해서는 혈압을 하강시킨다는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부분욕에 대해서는 특히 족욕은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교감신경계의 기능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정도가 중요한 법입니다. 족욕이 아무리 우리 몸에 큰 위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족욕을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족욕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족욕 시작 전에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족욕도 땀이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수분이 빠져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리 수분 보충을 해서 탈수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땀도 더 잘 나기 때문에 효과도 더 좋아지겠네요. 족욕물은 몇 도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우리 몸은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인 38에서 40도를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색소 침착의 일종인 열성 혼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효과를 반감시키겠죠. 가장 기본은 발을 깨끗하게 닦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준비된 물에 발을 담그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요. 복사뼈가 충분히 잠기는 것을 기본으로 여건이 되면 종아리 근육이 다 잠길 정도로 물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떨어진다면 미리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부어서 보충하면 족욕을 더욱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족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산 차병원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족욕 전용 탄약인 청원탕이 있습니다. 물에 풀어서 환자분들이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약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반 가정에서 어떤 거 쓰면 좋을지 알려주셔야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온탕 대신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벤더, 민트 티트리 계열, 레몬그라스 등의 오일은 산뜻한 향으로 우울한 기분에 자극을 주어 스트레스 완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족욕물에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족욕을 마친 뒤에는 어떤 걸 해주면 더 좋을까요? 네, 족욕이 끝나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면 발의 건조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크림을 바르면서 혈자리를 자극하면 개운함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발바닥 중앙 부위에 움푹 파인 용천혈, 아킬레스건을 좌우로 태계혈과 곤륜혈, 엄지발가락 날 쪽에 위치한 공손혈, 새끼발가락 힘줄에 맞닿아 있는 이뭅혈,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 움푹 파인 태충력을 자극시켜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모두 온몸의 순환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에는 다시 한기가 들지 않도록 양말을 신어서 발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세 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족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족욕의 효과를 장기간 얻으려면 하루에 한 번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이제 10회 정도를 채운다면 스트레스와 피로 완화, 면역력 증대 등 족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족욕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발에 상처가 있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만일 당뇨의 과거력이 있거나 항암 치료 직후인데다가 상처까지 있다면 이 감염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 직후의 족욕은 위험합니다. 땀을 흘린 상태에서 족욕으로 땀을 더 흘리게 되면 탈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식사 직후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요. 식사 후에 바로 족욕을 하면 발끝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암케어TV 구독자분들 꼭 지켜주셔야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족욕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발이 어떤 상태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발이 차면 온몸이 차게 느껴지기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발 건강을 점검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숙면을 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발은 단단하고 묵묵한 부위죠. 관리하면 잘 관리되는 기특한 신체 부위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발바닥 사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